예, 청와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일까? 어제 간략한 입장 표명이 좀 있었습니다. 야당은 이 문제를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극한 대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도 추미애 관심사가 또 되고 있습니다. 자, 국회 최은미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들 들었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요.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거나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으면서도 사실상 수사 지휘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추 장관의 결정에 좀 힘을 실어준 모양새인데요. 여당 역시도 오늘 아침에도 역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된 거다라면서 추 장관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오늘 오전 발언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법무장관은 라임 사건 등 검찰총장에 관련된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계통에서 제외했습니다. 그것을 검찰총장도 수용했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봅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더라면 펀드 사기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오늘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태는 대통령께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이러한 지시를 갖다가 내려주시기를 갖다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검사는 법무장관 편이고 어떤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신문을 장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위임한다고 해서 과연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내일은 대검찰청의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이곳 국회에 출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이제 전국에 생중계되는 그 국감 현장에서 윤 총장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일련의 추 장관과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어떤 검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작심하고 뭔가 발언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전국이 소용돌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네, 오늘 국정감사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요. 11차입니다. 오늘은 외통위와 환노위 그리고 복지위의 국정감사가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외통위 국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주 중국 대사관과 주 일본 대사관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장하성 주중 대사 관련된 논란 때문입니다. 장하성 주중 대사가 고려대 교수 시절에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전 국감 시작부터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요. 장하성 주중 대사는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하다라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환노위 같은 경우는 국회가 아니라 의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겠다면서 CJ 대한통운 강남 물류센터를 찾아간 건데요. 현장에서 의원들은 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진 그 사전 택배 물건 분류 작업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현장에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보건복지위 백신 독감 문제 있고 또 환경노동위원회 쪽에서는 이 택배기사 논란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지금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권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연일 지금 SNS로 본인의 입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죠. 어제는 이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서 장관 지휘를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예. 오늘은 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야당과 언론은 수사 지휘권 발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지휘관으로서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야당, 윤석열 총장, 언론을 이렇게 함께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야당 정치인과 자기 식구인 검사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수사 지휘를 하지 않은 윤 총장을 먼저 언론이 저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추 장관의 SNS 글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 추 장관의 이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지금 검찰 내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여론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대검 앞에 화환이 막 세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이 대검찰청 앞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혹은 반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집회 시위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화환을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이런 활동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환 한 개에 한 10만 원을 넘을 텐데 저걸 다 누가 보내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낮아졌죠. 싸졌어요? 기념란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이런 경조사 어쨌든. 화환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싸졌는데 이런 화환이 그동안 사태 중에서 가장 많은 화환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부 보수 단체에서 그동안 해오던 활동을 좀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시민이 보내기보다는 보수 단체 쪽에서 보낸 거다. 그동안 지지를 해왔던 쪽에서 이제 보낸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권 문제 그리고 수사 중립성 문제에 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거의 30분 만에 바로 수용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또 반면에서는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중립성만큼은 지키기 위한 최종 고심의 결과였을 것이다. 이해한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네, 실제로 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냐 아니면 부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46.4% 대 46.4%로 똑같아요? 네, 완전히 동률이 나왔습니다. 이건 민경욱 전 의원이 보면은 또 뭐라 하겠는데요. 네, 그동안에 뭐 잘못한 일, 그러니까 이런 찬반 여론이 그동안 좀 팽팽했는데 이렇게 동률이 나온 거는 정말 굉장히 신기하네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진보 측에서는 잘한 일이다라는 쪽이 70% 가까이 나왔고 보수 측에서는 잘못한 일이다라는 쪽이 이제 70% 가까이 나왔는데요. 반면에 이 중도층에서는 잘한 일이 42.5%, 잘못한 일이 55.8%로 중도층에서는 좀 부정평가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인 남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이고 응답률이 6.3%니까요. 뭐 이걸로 여론이 다 확인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뭐 팽팽하다 이 정도로만 저희들 알고 있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근데 수사지휘권 발동 전에 윤 총장에게 법무부가 먼저 통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미리 연락을 해서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할 건데 대면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은 문서상 공문으로 받을 거냐 이렇게 이제 그 논의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검 측에서는 공문 발송해달라 이렇게 택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이전에도 발동할 때 이거는 좀 관례적으로 이제 조율해왔던 부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뭐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형식적인 통보로 그렇게 알려준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이 똑같아요. 46.4% 대 46.4%. 오마이뉴스가 주최하고 이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인데 우리 두 분도 똑같나요? 이쪽 의견과 이쪽 의견 똑같나요? 글쎄요. 수사지휘권 발동 잘했다고 보세요? 잘못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무리가 있다. 네, 그 일방적으로 좀 몰아붙인 거 아니냐. 윤석열 그 추미애 장관 얘기로는 뭐 3달간 66회나 그 피의자 불러가지고
여당에 관한 것만 불어라고 해서 야당 거는 감썼다고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증거가 나온 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황 갖고 그러는데 지금 수용시설에 있는 그 한 분 말 갖고 채널A 사건도 그렇고 한명숙 총리 사건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수용시설에 있는 분 한마디 갖고 이루어진 거 아니냐. 소위 말하면 범죄자 말만 믿는다. 이런 그렇죠. 뜻이군요. 그래서 예. 너무 확대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향응받은 검사가 뭐 수사를 뭉개겠다는 확신이 있다 했는데 그 바로 그 수사지휘권하기 2시간 전에 남부지검에다가 그거 수사하라고 또 하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수사가 이제 시작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예단을 갖고 저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자칫하면은 저게 법무부 장관이라 법무부 총장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사지휘권 행사가 예.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자꾸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의 갈등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 부분은 검찰 개혁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려는 현 정부와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주의자들의 세력이 붙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여태껏 수사지휘권 발동이 2번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2차례니까 그게 이제 천정배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다 노무현 정부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거든요. 예. 그러면 보수 정권에서는 왜 없었냐? 그때는 대통령 청와대가 직접 검찰총장 지휘를 한 거예요. 또는 법무장관이 다 검찰 출신 또는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다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한 수사를 하자는 건데 이번에도 보세요.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어요. 접대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수사를 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실제로 회유 협박을 해가지고 예. 여권의 특정 정치인을 표적 삼아서 뭔가를 좀 불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낙연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2018년에 예.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어요. 만약에 그때 검찰이 제대로 했다면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이렇게까지 큰 피해가 왔겠는가. 그래서 검찰 개혁은 불가피하고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 격돌할 수밖에 예. 없고 두 사람이 물러난다 해도 계속해서 이거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